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또 하루 쉬고 돌아오니까요. 시장이 왜 이렇게 또 같이 크게 쉬어가는 걸까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3대 지수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 우리와는 다르게 쉬어가지는 않았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와 함께 쉬었나 싶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1%대 낙폭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피치가 또 한 번 신용등급 조정에 대한 경고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특히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1%대 큰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특 거기다가 중국에서 나온 지표들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카드까지 내놨지만 시장이 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7월 소매 판매 지표를 내놨는데 0.7%라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시장은 계속해서 앞으로 9월에 있을 FOMC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닐 카시카리 총재는 금리 인상 중단 선언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이르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인즉슨 FOMC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높이는 동시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안도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고 있는 것이겠고요. 무디스 이어서 피치도 은행주의 찬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무디스가 지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했다라는 소식 지난주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는데 피치도 은행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등급을 낮춘 것이 앞으로 대형 은행주, JP모건 같은 이런 대형 은행주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면적 등급 강등에 대한 경고장 2.6%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목에 대한 주가죠. 독야청청한 엔비디아와 제약주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UBS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연달아서 상향한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홀로 빨간불을 반짝하면서 켜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는 좀 빠지는 흐름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빈페스트라는 새로운 신흥 강자가 전기차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피치가 또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희 8월 9일 당잠사에서 무디한 시장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무디스의 신용등급 조정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리스트, 강등 검토 리스트업 리스트, 그리고 등급 전망 하향 나온 은행들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 이번엔 피치입니다. 피치도 은행권 신용의 경고장을 내놓은 셈인데 피치가 6월에 금융산업 운영 환경 점수를 AA에서, 그러니까 AA에서 AA-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등급에서 A+로 추가 하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은 건데 만약에 산업 운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등급이 A+로 더욱더 하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갖고 있는 등급이 AA-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으로 A+로 강등이 되게 되겠고 사실 이런 대형 은행보다도 조금 더 불안한 입지에 있는 은행들이 지금 현재 투자 적격 하한선에 위치해 있는 BBB 등급을 가지고 있는 은행주들일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충격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자본 요건 강화안이 현재 나와 있는데 이 이상의 더욱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은행주들 전반적인 약세 보여줬고요. 지역은행, 중소은행주 연달아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피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지표들입니다. 미국에서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죠. 강력한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까지 더해져서 지금 소매 판매가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3분의 1가량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데 다만 이번에 나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드러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 증가세가 지속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시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7월 소매 판매를 볼까요? 발표치는 2.5%, 예상치 보면 4.8%,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지표들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컨트리 가든 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도 함께 자리하고 있죠. 인민은행이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단기 정책금리는 0.1%포인트, 1년 만기 중기 MLF 금리는 0.1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는데 금리 인하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정책 당국에서 내부 신뢰 위기에 직면해서 오히려 패닉 버튼을 누르는 관점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립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결정도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 표정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엔비디아만 유일하게 빨간불 켰던 간밤 미증시 반도체 종목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1% 넘게 끌어내려졌고요. 그중에서도 마이크론의 낙폭이 아주 컸습니다. 4% 넘게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엔비디아가 버텨주고 있는 것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웰스파고에서 목표가를 또 상향하는 의견을 내놨고 웰스파고뿐만이 아니라 은행들은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 좋게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까지도 AI 파도에 동참해서 뛰어드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전기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빈페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베트남 기업이고요. 베트남 전기차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 상장을 했는데 68.5%나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외에서는 물론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테슬라의 대항마가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도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 시총의 성장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시총이 640억 달러로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하고 GM이나 포드의 시총을 뛰어넘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빈페스트의 질주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쉬어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폭염이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차가울까요? 그러니까요. 폭염이 시장에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날씨는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는데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좀 고개를 드는 8월, 9월, 뭐 역사적으로 늘 8월, 9월이면은 대외 변수들이 고개를 들기 마련인데 요즘에도 딱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죠. 금리 내용들 차분히 보겠습니다. KB증권의 레포트 내용인데요. 금리를 자세히 봤더니 지금 우려감을 키우는 쪽은 의외로 시장에 기민하게 반영을 시키는 그런 금리가 아니라는 보고서입니다. 보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의 부담 요인이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발작 버튼 수준으로 이제 쇼크를 하는 그 금리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바로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파란색 라인이 실질 단기 금리인데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한 2주, 3주간은 하향 안정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이 최근 바닥에서 굉장히 빠르게 튀어오르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장 금리 이야기로 이제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경기는 괜찮고 긴축 우려도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반영입니다. 기간 프리미엄 요구만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 결정 요인을 한번 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채 수급이나 미래 금리 반등에 대해서 변동에 대해서 불확실성 요인이 대두될 때마다 이런 기간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최근 이 둘 다 모두 좀 불안한 흐름입니다. 장기물 국채 발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에서 자금을 쓸 때 두 가지 카드가 있죠. 세금을 많이 올리거나 세수 확대를 하거나 혹은 국채를 찍어내서 빚을 내서 자금을 끌어오는 이 형태인데 세수가 늘리기가 지금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후자를 택해서 국채 발행을 한 다음에 자금을 당겨서 그걸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금리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양적 긴축, QT는 이어지고 있죠. 유동성 흡수는 사실상 한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측면 볼까요?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는 뭐 여전한 상황이고 일본은 YCC 논란 여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은 단기간 급등을 했는데 증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는 건 이 기간 프리미엄이 아니라 실질 단기금리라는 평가입니다. 과거의 상황상 그랬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1965년부터의 다우지수의 차트 2년물 국채금리의 차트입니다. 단기물이라고 하면 보통 통화정책을 크게 반영시키는 2년물이죠. 정반대의 흐름, 이게 역의 방향, 딱 데칼코마니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야 지수가 떨어지는데 최근 하향 안정화를 고점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KB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시면 간밤 미증시에서 지수는 흔들렸지만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예, 장기물이 올랐는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을 한다고 하죠. 이게 올라가면 경기에 자신감이 붙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은 시장의 완전한 하락 장세 진입이 됐다라기보다는 1차 조정의 연장선, 단기간 이제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쇼크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역시 싸늘한 부분 환율입니다. 환율이 신경이 쓰이긴 하죠. 일본 엔화 청산과 달러 매수 움직임이 나옵니다. YCC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엔화 쪽에 통화 정책은 저금리 상황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조금 열어줬죠. 위쪽으로 YCC를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 금리가 싸다 보니 일본에서 대출을 해서 다른 쪽에 쫙 투자를 했던 캐리가 청산이 되면서 이제 금리가 비싸지니까 갚는 현상.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등이 안 좋았는데요. 전거래를 보면 장중에 엔화 가격이 9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 일본의 재무상도 구두 개입을 바로 한 모습이었고 중국의 위엔화도 걱정입니다. 여기도 약세인데 여기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우려감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서 부동산 우려감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걱정인데 전거래일에 3개월 만에 달러당 원화 가격이 1,33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상황이 또 좋지 않다 보니 이런 대외 여건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 NDF 역의 환율로 현재 1,336원까지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환손실을 입기 때문에 사실 수급상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 아쉬운 부분인데 어제 우리 시장 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증시가 올랐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우리 시장 열리면은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괜찮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요.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지금 떨어지는 모습 엔비디아 빼고 반도체들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바로 이제 반락하는 모습이 미 증시에서 나타났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쉬는 동안은 요걸 봐야겠죠. 요거 어제 0.5% 일본도 반등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의 덕을 보면서 일본 반도체도 어제 굉장히 강했고요. 일본의 GDP 발표도 생각보다 좋았고 자동차 수출 호조와 관광 수입 증가된 부분에 시장은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미증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의 셈법은 정말 이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일본 오르는 사이에 중화권 증시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틀 연속 급락을 한 다음에 낙폭이 좀 제한된 움직임이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신경이 쓰입니다. 아니, 중국 경제가 얼마나 나쁘길래 이 지표가 얼마나 나쁘길래 어제 갑자기 중국의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어제 발표됐던 지표들 한번 볼까요? 7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모두 예상을 대폭 하회하면서 여전히 경제가 중국은 좋지 않구나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발표 전에 중국 당국에서 경기 부양 카드를 슬며시 이제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았겠죠, 정부도.
갑자기 분위기가 경기 부양이 되는지가 한 가지의 또 변수인데 MLF 금리라고 하죠. 일종의 중앙은행, 중국 같은 경우에 인민은행이니까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적용하는 금리인데 이것을 갑자기 이제 내렸습니다. 사실 블룸버그에서는 동결 예상이었는데 깜짝 인하였고요. 영레포 단기물도 10bp 내렸습니다. 그러자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데 그 대출 우대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통 MLF 먼저 인하하고 그 다음이 이제 대출 우대금리 건드리기 때문에 여기 인하를 해서 이제 정말 부양카드를 강하게 꺼내 드는가가 한 가지 요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중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의 인지세 감면까지 추진을 하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당시에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꺼내들지 여부, 분위기가 이런 경기 부양이 되는지 확인해야 될 지표 오늘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에 기준금리 격의 LPR 발표입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가 정말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고민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돈을 시중에 풀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 즉 인바운드 수혜주가 또 환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환율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위엔화의 가치를 더 아래로 끌어내릴 만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카드가요. 그러면 매크로 환경에서 또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테마주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숲보다 나무에 주목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죠. 월요일 우리 시장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바운드 오전장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음봉 마감을 했죠. 여전히 이제 중국 부동산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흔들리자 이 자금이 또 2차 전지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인지 이 하락 출발을 한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물론 이제 마이너스 마감을 많이 했지만 저점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온 흐름들 포착이 됩니다. 초전도체의 강세는 내내 장중에 이어졌었고요. 음식료 쪽이 시장 방어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지도 한 가지의 투자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라면 스토리 강화의 흐름이 실적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농심을 필두로 해서 삼양식품까지 그것을 활용 점정을 찍으면서 삼양식품의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는 움직임이 눈부셨습니다. 공장 증설 이슈도 있었고 이 라면 스토리 강화로 인해서 오리온, 오뚜기, CJ 제일제당 등도 동반 강세 전거래일에 나왔고요. 셀트리온이 합병 공시를 계속 이제 장중에 내지 않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나머지 중소형 바이오 강세가 좀 이어졌다는 점 눈에 띕니다. 공시를 9월 14일로 또 미뤘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시간 외에서는 실적 잘 낸 기업들 상승세, 인바운드, 중국 소비주 여전히 화장품 중심으로 상승세, 실적 실망감 있었던 종목들은 하락세였습니다. 많이 떨어진 순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사이에 어쨌든 미국은 반도체 강세가 있었고 이틀 동안 또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HBM 중심이죠. 다른 쪽이 많이 쉬었지만 엔비디아 한 이틀째 반등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진영의 종목들, 삼성 HBM 진영의 종목들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23일 엔비디아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본다면 디자인 하우스하고 장비 수혜까지 가면 아래쪽까지 기판까지 있는데 간밤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 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아래로 갈수록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제약바이오, 해피드러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해줄 의약품인데 비만 치료제, 탈모 치료제, 성장 호르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 GLP-1 쪽이 각광을 받고 있죠. 일라이릴리는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갈아
갈아치우는 상황이고요. 노모 쪽도 요즘 강한 모습입니다. GLP-1 쪽 계열이 여기 위쪽에 배열이 돼 있고요. 그동안 한 달 내내 좀 체크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이벤트 드리븐이 가능한 쪽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이 대기하고 있는지도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세계 폐암학회인데 오늘 초록 발표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인데 경쟁약품이 우리나라 레이저 티닙 연구하고 있는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당뇨학회, 종양학회,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이렇게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